네, 토요일 뉴스 탑10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주부와 무직인데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분석한 이준석 대표. 노원 출마했다면 국힘의 후보로요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털어놨다. 그런 얘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시작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23%는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가정주부층이냐, 무직은퇴층이냐. 갤럽 조사가 그걸 조사해요.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좁혀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60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분은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지층에서 다 떠났고. 우리가 정치적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친구들 회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대통령 욕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마 저 내용은 어제 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을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잘하고 있다가 34에서 3월 넷째 주 34에서 선거가 끝난 4월 셋째 주에는 23%로 무려 11%포인트나 떨어졌고요. 부정적 의견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직업별로 10% 이상만 표기를 했습니다. 자, 직업별로 보면요. 파란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22%, 기능노무 서비스 21%, 긍정평가입니다. 자, 사무관리직, 요즘에 보통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회사원들 12%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전업주부 40, 무직, 은퇴, 기타가 35로 다른 계층에 비해선 전업주부와 이 은퇴자의 긍정평가 비중이 비교적 전반적인 거에선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전업주부, 무직 등 직업군에서 굉장히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김장 소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질적으로라는 말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좀 다양하게 여러 지역과 또 여러 연령대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특정 계층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23%라는 숫자도 안 좋은데 그 내용조차도 좋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나 봐요. 이준석 대표 저 발언은 한마디로 보면 참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쁘게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도 보이지만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빼면 누구냐 그러면 이게 노동자 근로자들이에요. 예. 노동자 근로자들 화이트 칼라든 기능 노무직이든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은퇴하신 분들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4050이 많고 60대 이상 그리고 20대에서 우리 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지다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선거를 지면 지지층이 절반까지 떨어져요. 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4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치를 참 나쁘게 한다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60대 이상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이제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 집단이 아닌 분들이 지지를 해요.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고.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당대표 시켜준 분들이에요. 아, 과거 전당대회 때? 예,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뿐만 아니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한 게 어쨌든 40% 가까이 돼서 나경원 대표를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2030 이준석 대표를 우리 당 당원이나 지지자 중에 2030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 저분들이 지지해서 당대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 자기 집 우물을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다른 상황이 되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을 되게 폄하해서 그것도 마치 이분들은 뭐 사회생활을 안 하고 예. 그래서 아주 나쁜 정치다. 뭐 이준석 대표 주특기인데 항상 좀 사회적 약자거나 조금 발언권이 약하신 분들을 계속 적대 세력으로 해서 공격을 해요. 페미니스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이번 선거 때도 노인도 그렇게 했고. 예. 그래서 참 정치를 하는 방향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시군요. 자, 장 변호사님. 네. 어쨌든 장 변호사님
주부시니까 네. 또 물론 여기선 가정주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떠세요? 들으시면. 굉장히 나쁜 발언이라는데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발언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갤럽에서 조사를 할 때 직군별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전업주부 그리고 은퇴 계층이 비교적 다른 직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이런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치 유권자층이 뭔가 상위층과 하위층에 있는 것처럼 전달될 수 있는 그렇게 오독될 수 있는 발언을 어쨌든 개혁신당의 대표가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 맞고 누구의 지지를 받으면 틀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또 한계점을 다시 한번 노정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갈라치기를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남녀를 또 남녀노소를 또 직군별로 이렇게 갈라치기 한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Al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Please be on our side. Yeah, and speak in the same language as we do. Yeah. Speak in the language of democracy with us, please. I said please.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의 인구 구조 속에서 꼭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김 교수님.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공약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런 어떤 그 발표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세대별로 남녀별로 이렇게 구분 지으려 하느냐 이런 지적이 늘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뭐 상당히 정치적 EQ가 좋기 때문에 좀 고의적인 노이즈 마케팅으로 좀 보이거든요. 고의적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일단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 어느 정도 갈라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군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약간은 이 피하 구분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좀 저런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래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무래도 가정주부라든가 은퇴자들에게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주요 지지층이 거기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는 크게 안 했겠죠. 본인이 당대표 했을 때나 지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콕 집어서 약간은 얕보는 듯한 그렇게 조금 그렇게 한 것은 약간은 좀 고의적인 디스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저 전체적인 지지율 중에서 어떤 계층별로 어떤 저런 지지율도 좀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20%대로 떨어졌다는 게 좀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전 세대 그리고 전 지역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면 이번에 영남에서 조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아마 이번 총선에서 영남권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격차의 어떤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진 부분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떤 협치 또는 연정의 카드로 김부겸 총리 카드 또는 박영선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남권에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윤 대통령의 어떤 협치 카드로 5년 내내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어떤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치 카드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어쨌든 보수층의 어떤 지지 기반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잘못하면 진퇴양난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지지율을 보면서 좀 대통령께서 조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립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개혁신당 3명의 후보와 함께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될 텐데, 자, 과연 이준석 대표의 꿈은 무엇일까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준석이만큼 일반 국민에게 지금 널리 알려진 인물도 없어요. 보수 진영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대통령 후보감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2년 후에 오는 지자체 선거에서 아마 내가 보기에 상당한 이 당세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27년 잠룡 중에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보수에 있는 후보들은 이준석 대표보다는 약합니까? 이준석 지금 대표가 이렇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아마 제일 크다고 난.
네, 아직 3년이나 남은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었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용꿈 안 꿔요? 저는 안 꾸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뭐가 용꿈이 들어갔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 좀 더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외교안보 잘할 자신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뒤에야 그런 꿈을 꿀 것 같거든요. 이 사명감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지금. 예, 강성필 부회장님 어떠세요? 저 본인은 뭐 아직 꿈이 없는데 주위에서 자꾸만 부추기고 있다. 동의하세요? 저 말 자체가 본인도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혀졌어요. 아니 하기 싫었으면 자기는 하기 싫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겠죠. 하지만 저러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충분히 자기도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보단 지금 내가 나으니까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졌고요. 하지만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최소 51%의 국민들의 지지를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지금 개혁신당은 3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한 30% 정도만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과 호남이라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은 지금 지지 기반이 지역적으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2030 젊은 사람들을 세대 기반으로 해서 지지 기반으로 해서 아마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중에 대선에 도전을 하려면 어쨌든 보수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한다면 보수의 적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대권으로 가려면 지도자다운 넓은 품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대권으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